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에서 컨설팅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주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컨설팅 서비스 중에 IR 서비스와 레드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일반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제 위협의 진화와 이에 따르는 이제 보안 강화와 유지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트 리스판스 서비스, 보안 사고 대응 서비스와 레드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환경이 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접속 환경에 관계없이 외부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해서 업무를 하는 기업 환경의 자체가 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기업의 정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내부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도 많이 이관이 되어서 운영 자체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문제점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해커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위협이 계속 끊임없이 진화 발전되고 있는 것이 이 보안 운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실제로 이제 보안의 방어나 대응 체계를 많이 고심하시고 계시고, 그걸 조금 더 도식화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액티브, 리액티브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고, 그걸 세분화해서 보면 통제 수단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과정과 그리고 탐지와 대응을 하는 과정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통제 과정을 조금 보자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준수나 감사, 인정 체계를 이제 뭐 따른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보안을 강화하고 통제를 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취약점이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이제 그런 체계들을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외부의 기관을 통해서 이제 모의 해킹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보안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외부 시각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운영팀을 보안 관제팀, 운영팀을 이제 블루팀이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제 수단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정책들을 적용하는 이제 그런 운영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운영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보안 관제를 위한 이제 통제 수단들, 보안 장비에 대한 관리나 정책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이제 방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술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해커의 시각에서 공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레드팀이라고 하는 윤리 해커들을 이제 이런 보안 관제팀의 이제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체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격자를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이 되겠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레드팀과 블루팀이 합쳐져서 하나의 팀이 될 경우에는 이제 보통 퍼플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졌을 때 보라색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보안 관제팀이 가지고 있는 방어 능력에 대한 기술력에 덧붙여서 해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격에 대한 이제 그런 기술력까지도 가지고 해커들의 입장에서의 대응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팀의 중요성들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제 탐지나 이렇게 대응 체계에서 보면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 제품이나 솔루션을 가지고 통제 수단을 가지고 탐지를 하거나 방어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안 장비들을 운용하는 것들을 이제 보안 관제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트레드 인텔리전스,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나 ML,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탐지를 조금 더 확대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 분석을 하고 이것들이 필요하면 세부적인 이제 공격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데이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 포렌식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팀을 만들어 놓거나 대응 체계를 만들어서 보안 사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팀이나 절차들을 만들어 놓고 운용을 하는 것이 현재 이제 방어나 대응 체계가 되겠고요. 시스코에서는 이제 이런 대응 체계나 또는 이제 레드팀과 같은 이제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인력들을 고객께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냐면 자체적으로 보유해서 운용하기에는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스코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레드팀과 보안 침해 사고 대응 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시던트 리스판스 서비스, 보안 사고 대응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코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인시던트 리스판스 서비스는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공격자에 대한 정확한 식별, 그리고 사건 범위나 피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특정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재발 방지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이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이제 효과적인 이제 복구 방안을 제시하는 이제 서비스가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발생 시에 4시간 이내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도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 온사이트에서 조사 사고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코에서 이야기하는 인스턴트 리스판스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시스코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위에 있는 위험 인텔리전스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조사 사고 분석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는 이제 이런 조사 사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스코는 보안 제품을 엔드투엔드 보안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사고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장비나 솔루션들을 적용을 해서 분석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트 리스판스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효과적이고 단기간 내에 이 사고 범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피해 범위를 특정 지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정확한 근본 원인이 파악이 되어서 복구 절차나 개선 방안들을 제시를 해서 빠르게 비즈니스 피해도를 줄이고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인스턴트 리스판스 서비스 마켓의 트렌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이제 C레벨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CISO의 필수 아이템으로서 상시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 체계를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의 이제 기업들이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이버 피해 보험 가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사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사고 발생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서비스 항목들이 이 인스턴트 리스판스 서비스에 포함되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스코도 그런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스코의 인스턴트 리스판스 서비스는 여러 이런 수행 사례들을 가지고 검증되고 입증된 이제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실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가 집단이 이런 서비스를 대응 체계를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스턴트 리스판스 서비스에서 상시 대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를 하고 있고 사고 접수가 되면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는 대기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거 외에 사전에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 사전 진단이나 훈련이나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 놓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리스폰스 서비스는 두 가지 형태로 보통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을 맺어놓고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맺고 실행을 하는 이제 두 가지 체계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연간 계약을 맺어놓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맺어지면 전담 컨설턴트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전담 컨설턴트가 사고 대응 체계에 따라서 상시 대기를 하고 사고 발생 시 출동해서 조사 사고를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외의 서비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가장 좋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연간 계약한 범위 내에서 시간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사 선택해서 고객께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인스턴트 리스폰스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나 이런 부분들 기업 환경에 맞춰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나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련되어 있는 조사 사고 대응 이런 체계가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개선점이 없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는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대응팀 그리고 조사 사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대응팀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점검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명 테이블탑 익서사이즈라고 그래서 그러면 절차나 그게 포함되어 있는 인력 구성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대응하는 체계나 R&R 그리고 대응하는 절차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에 운영되고 있는 IT 자원에 지금 현재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것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스레드 헌팅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팀들이 조금 경험하기 힘든 것이 실제 해킹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보이고 어떤 식으로 탐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경험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사이버 레인지라고 하는 이제 전문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방 훈련을 할 수 있는 전문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이제 시스코에서는 레드팀 역할을 해서 해커 역할이 되어서 실제 공격을 해보고 이 운영팀에서는 방어를 해보는 이제 그런 훈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체계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보안의 대응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IR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의 필요 사항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적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인스턴트 리스폰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긴급 출동, 긴급 대응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긴급 대응 서비스는 접수가 되면 4시간 이내에 전화로 일단 1차적으로 응답을 하고요. 그래서 사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시에 24시간 이내에 온사이트에서 조사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은 이제 로고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이제 수집 툴들을 적용을 해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사고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공격 패턴이나 기술,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대응 방안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의 범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격리 조치나 이런 대응 조치들을 병행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피해가 국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같이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분석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공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설치됐고 공격을 했는지, 악성 코드가 무엇인지, 뭐 기타 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완벽하게 제거하고 개선할 수 있고 또 재발 방지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리포트를 작성해서 전달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IR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후속 조치들이 바로 이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계약 즉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바로 대응 체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접수가 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온사이트를 해서 사고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로그 분석하고 진단 툴들을 설치를 해서 분석할 내용들, 조사 내용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원팀이 이제 IR 분석 전문가가 이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될 경우에는 이제 대응을 시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대응 방안, 그리고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IT 자원들을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전달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인스턴트 리스폰스 서비스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기업의 보안 사고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마련해 놓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나 기업 내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위협에 대한 뭐 사전 분석이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고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트 리스폰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레드팀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드팀 서비스는 일반적인 이제 침투 테스트 서비스,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 침투 테스트 서비스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실제 적용해서 운영도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드팀 서비스는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모의 해킹 서비스가 범위 중심의 이제 보안 테스트라고 하면 레드팀 서비스는 목표 중심의 침투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중심의 침투 테스트가 뭐냐면 윤리 해커가 실제적인 해커의 공격처럼 이제 활동을 하고 기술을 적용하고 해서 실제 이제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행동과 같은 이제 그런 실제 해커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을 하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안 그리고 이런 해킹에 대한 대응 체계들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공격이나 이제 포괄적인 이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회사 전반에 대해서 취약점을 발견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 레드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팀 서비스는 실질적인 공격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권투 시합에서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이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보안관제팀이나 대응 조직이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커들이 실제 공격을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 훈련들을 해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침해 상황에 대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걸 통해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역량 확보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응팀들이 방어에 집중을 해서 보안 관제, 보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해커의 공격에 대해서 침해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갭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향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탐지 능력과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서비스의 장점이고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제공하는 레드팀 서비스는 이제 일반적인 외부에서 내부 자원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이제 침투 테스트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외에 내부의 자원들에서의 정보 탈취, 내부에 이제 침입이 됐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자원들이나 또는 이제 이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전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테스트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피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대응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증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랜 환경들이 이제 요즘에 확산되고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무선을 많이 쓰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건물 외벽에서도 외부에서도 무선랜을 통해서 내부에 접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테스트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환경, 특히 이제 출입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외부자에 대해서 출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모의 해킹 서비스와 레드팀 서비스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비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침투 테스트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취약점을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정의된 시스템, 사전에 협의되어 있는 대상 시스템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대상 시스템들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방 통제에 이제 집중을 하는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예방 통제를 해서 취약점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형태의 활동들이 후속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스캐닝이나 취약점 공격들을 해서 실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침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만 검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의 해킹, 모의 침투 테스트의 범위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드팀 서비스인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민감 정보들을 탈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테스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 자체가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해커가 사용하는 이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해킹 접근 가능한 경로가 모든 이 서비스의 대상 범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실제 해킹에 대한 침투 테스트가 이루어졌을 때 대응팀들이 탐지와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주요 점검 사항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정보 자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이 방어 능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게 되고, 이런 레드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중요 정보 자원에 대한 탈취 여부나 이런 것들이 검증 테스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정보 자원이 정확하게 관리 감독되고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런 정보 자원에 대한 세부적인 방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코의 레드팀 서비스의 이제 수행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의 해킹과 다르게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지 또는 기업의 민감 정보인 재무 정보나 M&A 정보, 그리고 C레벨에 대한 정보가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목표가 되겠고요.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그 액션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통은 이제 계약을 맺게 되면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회사 이름이나 또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 URL 정보 정도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받았을 때 이제 보통 디지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외부에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을 먼저 수집을 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정보 자원이 되는 것들이 오신트, 이제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나 또는 휴민트,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정보, 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외부 활동들을 또 많이 하시지만 보통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정보들을 많이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 중에서는 알게 모르게 회사의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조직 전체에 대한 스냅샷이나 또는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격 방식이나 침투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실제 이제 침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을 이제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해킹을 이제 수행하게 되면 이제 이 실질적인 보안 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주요 정보 자원에 대한 자산이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해킹에 노출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서비스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전을 수행해 볼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해커들이 활동을 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오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방어 훈련까지도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팀이 실제 이런 사고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에 대한 검증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레드팀 서비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팀 서비스의 이제 수행 절차를 보면 이제 보통 이제 킥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대상, 범위, 수행 절차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킥오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상이 킥오프를 하는 보고 대상 자체가 일반적인 운영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레벨 정도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보안관제팀이나 운영팀에는 전혀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수행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킥오프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침투 준비나 이제 수행 방안들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들을 꾸며가지고 실제 침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준비 과정 동안에 확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대상에 대한 조정이나 새로운 침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께 다시 역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정해서 수행하는 이제 범위나 이런 대상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절차들을 사전에 수행하는 이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실제 이제 침투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디지털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고 취약점을 조사하게 되고 실제 이제 침투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영향도에 대한 진단을 해서 실제 이제 침투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경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제 이제 침투가 가능해지면 이거 실제 해킹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사전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 이제 진행하는 절차들이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행 테스트, 침투 테스트가 완료되고 나서는 이제 산출물에 발견된 취약점, 침투 경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침투 테스트의 결과 어떤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개선 방안이나 권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달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 보고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금 재침투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도 검증하는 작업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산출물 예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차단과 탐지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서에 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법을 통해서 침투를 했는데 탐지가 안 되고 저희가
정보 자원에 까지 이뤄서 탈취를 가능한지 여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타당과 탐지가 안 된 실패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서에 이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선 방안과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개선을 해서 안전한 이제 환경을 이제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드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기업이 당할 수 있는 해커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검증을 해볼 수 있고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최신 기법을 통해서 침투를 했을 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의 이제 보안 시스템과 대응 체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블루팀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대응 방어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훈련을 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보완을 하고 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레드팀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